즉 중간 시험 보고 나서 내가 만족스럽지 못했어 수행평가 빡세게 하셔야 되고요. 정말 1점도 안 깎이게 노력하셔야 되고 기말 시험에 반드시 이 시험의 결과를 뒤집을 수 있는 솔루션을 만드셔야 돼요. 안녕하세요. 스터디 PT 대표원장 장도씨입니다. 대치동 장원장 채널에서 여러분을 또 뵙고 있습니다. 중간 시험이 너무 가중치가 높아요. 중간 시험뿐만 아니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실제로 대입에서 보면은 우리가 3학년 2학기 내신 성적은 안 들어가게 됩니다. 결국 재수하지 않으면 수시 같은 경우는 그러면 1학기까지 그러면 5개 학기잖아요. 5개 학교 중에서 1학기가 그럼 40%가 되는 거죠. 비중이 사실은 1학년 비중이 굉장히 높은 거죠. 중간 시험에서 내가 만족할 만한 점수를 못 만들어서 즉 중간고사 시험을 성적을 본 다음에 상대 등급이 이미 나오잖아요. 그러면 내가 몇 등 정도인지 알죠. 이걸로 내신 가는 거기 때문에 내가 이 정도 점수 나온 걸로 가지고 우리 학교 그 수시 결과로 봤을 때 가는 학교들을 예측할 수 있죠. 1차로. 그러면 되게 먼 미래 예측 같지만 이 밴드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할 가능성이 커요. 그럼 내가 예를 들어서 밴드를 딱 봤는데 이미 인서울이 아니야. 그럼 인서울 들어가는 게 생각보다 많이 힘들죠. 왜냐면 이미 다른 친구들 인서울권 밴드가 만들어진 거니까. 그 생각보다 변하지 않는다. 라는 말씀. 그래서 노력을 많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대신 반대로 얘기하면 이 시기에 기말로 뒤집지 못하고 이 결과를 굳히면 너무 크리티컬한 거죠. 아예 결정이 딱 돼버리니까. 네, 생기부에 다 들어가는 거니까. 즉 중간 시험 보고 나서 내가 만족스럽지 못했어 수행평가 빡세게 하셔야 되고요. 정말 1점도 안 깎이게 노력하셔야 되고 기말 시험에 반드시 이 시험의 결과를 뒤집을 수 있는 솔루션을 만드셔야 돼요. 그 과정을 5월달 동안, 즉 5월달 동안은 내가 먼 그림 그릴 틈이 없어요. 고등은 그냥 진짜 기말고사만 똑바로 준비하세요. 일단은 모든 과목의 등급을 올리는 걸 목표로 잡으면 안 돼요. 오, 네. 그게 힘들겠죠. 이게 아니 다른 너무 슬픈 얘기 아닌가요, 그러면? 그렇죠. 아니 근데 그 내신이라는 건 되게 긴 게임이에요, 생각보다. 그렇죠. 우리가 1학년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중도에 포기하고 던지는 친구들 당연히 많습니다. 그래서 모든 과목을 내가 전반적으로 이렇게 올린다 전략은 현실적이진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못하는, 적어도 그냥 되게 심플하게 보면 뭐 과목이 엄청 많은 건 아니니까 내가 이미 강점을 가진 과목은 굳히기 들어가야 되고요. 그리고 내가 유독 평균적으로 떨어진 과목이 내가 그 입시 전략에서 중요할 것 같아요. 얘는 어떻게든 해결해야죠. 요번에 해결 못하면 다음번 시험으로 메꿀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이미 그런 등급이 정해져 버리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5월달 전략에서 이 두 개가 메인이어야 되는 거죠. 굳히기와 올리기. 내가 약점 가진 거 올리기. 다른 과목들은 약간 평균적인 공부를 한다고 하더라도. 왜냐면 모든 시간을 만들어낼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5월달에 보면 수행평가나 학교 활동들 비중을 보면 그냥 무슨 체육대회나 이런 것들은 되게 많아요. 근데 수행평가의 비중은 생각보다 그렇게 높지 않아요. 그리고 학교 진도도 별로 안 나가요. 이때가 사실은 되게 중요한 시기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제 그 날씨도 그렇고 축제 분위기가 될 때 나 혼자는 거기 빠져들지 않겠다. 네. 아니 뭐 같이 놀 때는 놀더라도 내내 놀 필요는 없죠. 5월달은 애들이 맨날 피곤하대요. 그러면 실제 공부량은 되게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최소 공부량을 만들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특히 약했던 과목들은 어쨌든 한 번은 뛰어넘어야 돼요. 이번에 뛰어넘는다면 되게 좋은 결과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좋은 결과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저는 준비시킬 때 한 6주 전부터 아무리 쉬운 학교라도. 네. 그러니까 실제로 6주라고 해도 고등은 수행평가의 내용이 되게 더 많아요. 그래서 시간이 더 부족해요. D-6주니까 그 앞에 1, 2주차에는 전체 회독수를 한 바퀴는 내가 돌린다고 생각하면 좋아요. 그러니까 상위권 친구들은 디테일한 내용까지 좀 더 볼 수 있겠죠. 근데 중하위권 친구들은 이걸 너무 천천히 공부하는 게 사실 저는 좀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한 번 보고 두 번째 볼 때 되게 다르잖아요. 근데 한 번 보는 시간이 너무 길어. 그러면 공부의 텐션이 더 떨어지고 문제는 하기 싫어지고 마지막 거 볼 때쯤에 앞에 거 이미 사라졌어요. 예를 들어서 영어 안 그래도 분량 많은데 이걸 모르는 단어 쫙 보고 그냥 한글 해석만 쭉 보고 이렇게 저는 레이어라고 얘기하는데 레이어를 깔아서 본 친구가 훨씬 더 효율적으로 공부하는 거지 요거 하나 재심을 막 끝까지 씹어먹어. 그럼 그 다음 재심을 씹어먹다가 텐션이 계속 떨어져요. 시험기간 다가서면서부터 점점 공부의 밀도를 높이기보다는 앞에 1, 2주에 그 전범위에 대한 공부를 1회독 정도 한다고 생각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상위권 애들은 디테일한 것까지 1, 2주차에 다 할 수 있고요.
중하위권 친구들은 1, 2주차에 세부적인 내용은 안 봐도 됩니다. 하지만 큰 전체 흐름들 한 바퀴 돌리는 건 반드시 해놔야 그 다음에 그게 좀 편해져서 두 번, 세 번 반복하는 게 가능해질 거예요. 그러면 그 한 바퀴 돌릴 때 갖춰졌던 에너지를 가지고 이제 밀어붙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게 상위권, 중하위권에서 이제 상위권으로 점프할 수 있는 비결이라고 보시면 돼요. 수학 같은 경우도 중전 난이도를 다 예쁘게 풀면서 내공을 쌓는 건 방학 때나 할 수 있는 거고 학기 중에 지금 시간도 없고 얘는 상위권보다 학습 시간도 원래 더 나오지 않았던 친구라고 하면 사실 중전 난이도는 기본 세트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만 풀고 그걸 풀을 확장하기보다는 고난이도 문제에 대한 도전을 해야 돼요. 깨지더라도. 그 대신 이제 한 문제 잡고 오래 잡는 거 요거는 상위권 솔루션. 사고력 훈련은 좀 실력이 돼야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문제 보고 내가 솔루션이 안 떠올라? 뭐 과외 선생님이 설명해줘도 잘 모르겠어. 학원 가져와도 모르겠어. 그러면 한 문제 해석 분석 내용들을 가지고 매칭해서 읽어 내려가는 연습. 저는 오히려 그게 이제 독해력이라고 수학적 독해력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해설지를 읽을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고난이도 문제는 나중에 최종적으로 못 풀어요. 그러니까 해설지를 보고 내가 매칭해서 근거를 찾는 훈련을 해서라도 고난이도 문제를 끌고 가야 돼요. 영어는 부교재 비중이 좀 어려운 학교들은 되게 높아요. 부교재 비중이 교과서 비중보다 더 높은 학교들도 많아요. 그러면 부교재에 대한 공부를 되게 타이트하게 하는 게 먼저 하는 게 좀 필요하겠죠. 그리고 분량이 많아요. 그러니까 중등 내신은 거의 교과서 2단원으로 끝나거든요. 그걸 약간 지지고 볶고의 싸움이라고 하면 고등은 교과서 두 단원 깔고 부교재 뭐 한 권 거기다 뭐 모의고사 2개 이러거든요. 그래서 양이 분량이 엄청나요. 즉 예습 공부가 더 돼 있지 않으면 내신 대비가 훨씬 힘들어요. 그럼 그 당연히 미리미리 앞서서 해야 되는 훨씬 더 거네요. 앞당겨서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면 수업 듣고 나서 바로 이해할 수 없죠. 그러니까 내가 부교재 진도로 오늘 제시문을 4개를 나갔는데 수업 듣고 나서 그 단어 모두 다 알고 해석 정확히 되고 문법 똑바로 알고 내용 흐름 다 얘기할 수 있냐라고 물어봤을 때 그걸 할 수 있는 애가 어디 있어요. 그거는 상위권도 힘들어요. 직독직해 다 쓰고 있으면 안 되는 건가요? 그걸 하면 너무 좋은데 손이 빠르지 않은 친구들은 그거 할 시간에 일단 외우고 그러니까 뭐 단어 외우는 건 기본이고요. 저는 일단 그 제시문이 많은 경우에는 첫 번째로는 제시문 흐름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해설지 보면 해석도 돼 있거든요. 내가 해석을 쭉 한 거랑 해설지 해석이랑 틀린 게 있는지를 찾는 거. 직독직해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시간을 효율적으로 쓰는 거죠. 그리고 요즘은 부교재 해설지들도 너무 잘 돼 있고 모의고사 해설도 여기저기 되게 잘 돼 있어서 그 특정 제시문의 핵심 문장을 뽑아서 설명을 더 해줘요. 네.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나올지까지 알려주는 거네요. 그렇죠. 그 핵심 문장으로 사실 응용 문제가 나오는 경우가 훨씬 더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거 먼저 먹고 있는 게 훨씬 현명한 전략이 되는 거죠. 네. 그 몇 번 정도 돌려야 되나요? 영어? 물론 뭐 많이 돌리면은 당연히 좋은데 학생마다 뭐 많이 돌리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는 3회도 이상은 하라고 말해줘요. 그 3회도? 기본은 그게 기본이다. 네, 3회도 이상은 해야 네가 시험 때 봤을 때 시간 내에 풀 수 있고 일단 그리고 시험에서 함정을 파놨어도 접근할 수 있어. 라고 얘기해줘요. 근데 시험에는 어법도 많이 나올 텐데 네. 그럼 그건 따로 어떤 공부가 필요한 건가요? 그렇죠. 이게 고등학교 공부에서 약간 힘든 부분. 어법성 문제가 학교 비중에서 되게 큰 학교들이 있어요. 대부분의 근데 경우에는 어법성 문제 난이도 있게 내는 개수들이 절대적으로 많은 건 아니거든요. 최상위권 변별력 문제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전략적으로 선택할 때 그 2등급 학생인데 이제 1등급을 가기 위해서 내가 다 문제를 다 맞출 수 있는 거 아니면 어법성 문제 일단 제기고 나머지는 확실히 다 맞고 어법성 그 다음에 고민하자라고 전략을 짜는 경우들도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공이 사실은 좀 더 준비돼 있어야지만 우리가 전략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영역이죠. 국어에서 문법 문제 이제 1학기 때 현대어 문법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으니까 현대어 문법 들어가는 경우에는 5월달에 반드시 예시까지 암기해 두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러니까 이론 외우는 거는 사실 당연한 건데 뭐 국영어가 뭔지 아는 것보다 사실 국영어가 적용되는 녀석이랑 적용되지 않는데 헷갈리게 나오는 녀석들. 그래서 저는 예시도 두 종류라고 얘기하거든요, 애들한테. 그 문법에 맞는 예시가 있고 문법을 헷갈리게 내는 예시 이 두 개를 같이 외워놔야지 안 흔들려요 시험 볼 때. 그래서 문법이 시험범위 기말 시험범위 들어있으면 당연히 그건 땡겨서 먼저 체계를 가지고 해놓는 게 왜냐면 얘는 암기에 가깝기 때문에 해놓는 걸 좀 더 추천을 해요. 문학 쪽은 어떨까요? 문학 쪽 같은 경우는 분석 내용들이 되게 많아지면은 당연히 힘들긴 한데 그 원론적으로 보면 중등에서 문학을 준비할 때 작품 분석이나 해석, 그 세부 분석 연결시켜서 설명하고 이런 것들은 크게 달라지지는 동일해요. 사실 동일한데
얘는 관련 문제들이 사실은 좀 더 시중에 많이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고전 파트 문제가 혹시 나온다 이러면 찾아서 관련된 문제를 작품별로 풀어보는 건 좀 도움이 더 훨씬 되죠. 확실히. 그러니까 기존에 나와 있는 문제를 그쵸, 그쵸. 네, 유명한 작품의 경우에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되게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대부분의 아이들이 이제 족보나 아니면은 관련 문제집에서 찾아서 특정 작품 문제를 푸는데 이론이 체계가 정확하지 않으면 사실 문제가 틀릴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내신 경우에는 네, 네. 고등 문제풀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시중에 많이 돌아다니는데 그걸 그냥 막 푼다고 의미가 없어요. 부모님들 중에서 대치동에 뭐 10년치 기출문제집을 받았어 이런데 해설지 없으면 의미 없어요. 네네. 해설지 정제되지 않았으면 그 문제집 보면 더 망해요. 기출문제 세트를 얻는 자체가 의미가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그걸 되게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문제를 풀 때는 내가 이론적 체계가 탄탄했을 때는 문제로 적용하는 연습은 그 다음 단계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해설지가 될 수 있을 만큼 공부를 한 상태에서 그쵸. 문제를 풀어야 네, 되는 확인용인 거죠. 네네. 그리고 문제가 심지어 틀린 걸 내가 알수 알 있을 수 있으면 최상위권이죠. 네.